오늘 공수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전했죠.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쳤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진작부터 쳤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어쨌든 미루고 미뤄져서 오늘 오전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관저라든지 이런 곳에 수색영장도 청구를 한다. 이게 공조본 속보로도 전해졌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현직 대통령으로선 사상 처음입니다. 지금 저런 괴팍한 짓거리를 저지르는 것도 옛날 이승만 때부터 지금 뭐 전두환 다 거치면서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저딴 짓을 저지르는 것도 지금 사상 최초다 보니까 지금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별의 별 최초 타이틀을 다 가져가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거고요.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당연히 윤석열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뻗팅기면서, 물론 이제 아무 짓도 안 한다는 게 협조를 안 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또 여전히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적을 잡아 넣어야 된다. 다른 이야기도 다 중요한 게 많지만 일단 윤석열을 집어 넣어야 지금 사람들이 잠이라도 자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와중에 오늘 공수처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고요.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니까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나오겠죠. 당연히 저건 잡아 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법원이 또 이상한 장난질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발 그렇게 가길 바라고, 자꾸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좀 그만 좀 쏟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왜 이런 헌정사상 처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이걸 두고 또 윤석열 옹호하는 것들은 다 민주당 탓하고 있는데, 저런 괴팍한 짓거리를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윤석열이 그렇게 떠들어댄 법치주의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저걸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불소추 특권 타령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란 외환의 죄는 예외입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주위에도 알릴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 내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이제 북한까지 겨냥해가지고 막 미국도 건드리고, 그래서 외환의 죄까지 지금 전부 다 책임을 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뒤에서 또 무시무시한 짓들을 지금도 저지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가는 거고요. 직권남용에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공수처의 입장인데, 인지수사 가지고 저렇게 떠벌리는 게 적어도 윤석열 측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인지수사랍시고 뭐 사모펀드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표창장 건드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몇 년을 들들 볶아대고 악마화하고 뭐 그런 식으로 범죄자 취급하고, 얼마나 지들이 해온 게 있는데 이걸 두고 자기네들이 막상 빠져나갈 땐 어떤 논리를 씁니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수사고 영장 청구기 때문에 거래서 윤석열이 따를 수가 없는 거다.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씨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헌법과 법률을 따랐습니까? 저들이 지금 법리적으로 제대로 행동을 했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지들이 다 위반하면서 국민들한텐 법 지켜라, 야당 대표한테는 심지어 법을 지킨 상황에도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먼지털이식 막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 짓거리를 저질렀던 것들이 무슨 염치로 지금 공수처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김홍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윤갑근, 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신속하게 일처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것들은 대화하고 시간 주고 아무리 명분 쌓기를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하루하루 가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정신적 타격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자원적 손해라든지 신뢰가 무너지는 거라든지 이 개개인의 일상이 파괴되는 거, 모든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빨리 저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은 좋았다, 빨리 움직여라, 그리고 즉각 체포하고 구속시킨 다음에 사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당연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거는 법리가 어쩌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면 한 세월 걸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증거인멸 당연히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도 한덕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방금 그었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 가결이 선포가 됐다면 그건 직무 정지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뭐 권성동이라든지 뭐 한덕수 측에서 얼마나 깽판을 치고 있습니까? 하지만 헌재에서 방금 오후 2시에 그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서 진행을 하고 명백하게 입장을 낸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됐으면 그거에 따라서 한덕수의 직무가 정지되는 게 현재로선 유효하다. 그러니까 국힘당 것들 입 다물어라. 요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최상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원식 의장을 만났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통상적인 공개 모두 발언이 없었고요. 바로 비공개 면담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결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 뭐 김건희 특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내란 특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최상목 당신의 생각은 뭐냐? 라고 거의 많은 압도적인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이 없었고요. 만남이 끝난 후에 기자들의 질문도 안 받아서 그럼 저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전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최상목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쓰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이런 와중에도 한덕수 날아가고 내란 수계 공범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걸 뻔히 보면서도 저런 미친 짓거리를 한다? 그럼 날아가는 거죠. 권한 대행의 대행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부당한 탄핵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피로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저렇게 여론전을 하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쓸 상황이 아닙니다. 권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다. 이런 식으로 저들이 또 조롱하고 나올 게 100%인데 아무튼 이번에 거부권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날려야 되는 거죠. 내란 수괴범이 지금도 판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냅둡니까? 어떤 명분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뭐 말로는 뭐 사회 질서 얘기하고 여야 합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계속하고 있지만 저것들은 지금도 내란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 거기에 편을 드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거부권 그 개념 없이 쓰면 바로 쳐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이 저렇게 그 애도 글을 올리자 여기에 좋아요가 어마어마하게 3배나 늘었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여론전에 신호탄을 쏜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와중에 또 정신 나간 기자라고도 보기가 어려운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이 와중에 이재명 다시 보인의 글 커뮤니티 도배 논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왜 황당하고 아주 개념 없는 기사라고도 볼 수 없는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누리꾼들이 매크로 활용을 의심한다 라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제목이 이재명 다시 보이네 와 하면서 뭐 정부가 손 놓고 있는데 이재명 혼자만 바로 참사 현장 찾아갔다. 그래서 일 하나는 진짜 잘한다던데 눈 딱 감고 믿어주고 이번 한 번만 펴줄까 싶기도 하네 점점. 요 글을 이런 식으로 DC의 각 갤러리에 도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배가 됐고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IP도 나옵니다. 뭐 어떤 갤러리에서는 ID 하이라고 해놓고 211.234가 나오죠. 앞서 그 보셨던 글을 그대로 다른 데도 도배를 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 오징어 게임 시즌2 갤러리에도 가서 여기서는 똑같은 IP죠. 211.234인데 다같이 이재명 지지 라면서 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좀 내역들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새벽 시간대에 저렇게 뭐 2시 57분 2개, 58분, 3시 4분, 3시 5분, 그리고 3시 21분에도 올리는데 닉네임은 똑같죠. 다같이 이재명 지지라고 해놓고 IP가 211.234에서 3시 21분 거는 222.117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여론전화라고 매크로 돌린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뻔히 저렇게 노골적으로 다같이 이재명 지지라고 오징어 게임 갤러리에 가가지고 저런 도배를 하고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어설프게 이재명 대표를 찬양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걸 했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아무리 저들이 그 여론전을 발악을 한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까지 졸렬하게 한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런 식으로 언플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그 홍보라든지 마케팅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냐고요. 누가 봐도 역공작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오전에도 영상을 다뤘지만 세월호 사찰 댓글 공작하다가 쫓겨난 기무사 출신들이 방첩사의 요직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 지금 저들이 어떤 짓걸 저질렀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익명의 세계에선 제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도 될 수 있고 윤석열 지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70대 TK 노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주도에 사는 그냥 20대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5만 가지 가면을 다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치 이렇게 민주당에서 여론 조작을 한다고 먼저 선빵 날려놓고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져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때 물타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야, 니들 민주당도 똑같이 이재명 대표 여론 공작하더만 막 댓글 도배를 하고 매크로 돌리더만 이라는 식으로 그 나중에 방어를 하기 위한 떡밥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고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이버 심리전, 그 여론전, 공작, 여론 공작을 하던 것들이 지금 죄다 풀려난 이 상황, 이걸 보더라도 온라인에서 보이는 게 당장 내 마음을 콕콕 찌르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엔 그런 거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론장의 적이라고 규정한 뭐 이준석 부류도 있지만 정광훈 부류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비행기 사고, 이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번 참사를 일으켰고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면서 발같지도 않은 소리로 지금 또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재명에 의해서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다가오고 있다. 국가적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광화문으로 무조건 모여야 된다. 따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는 뭐 지금 계속 주사파, 종북좌파 이런 얘기들을 떠들고 있는데 이게 또 처음이 아닙니다. 저 인간이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동안 떠들어댔는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한 게 어떻게 제대로 된 종교인이냐고요. 근데 아무튼 저것이 계속해서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태극기 세력들을 결집시키려고 아예 별의 별 소리들을 다 쏟아내는데 이참에 저것도 내란 선동을 한 죄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내란 선동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선례를 못 남겨왔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 아닙니까? 저것도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지금 뭐 국힘에도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정치와 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웠습니까? 사실상 지금 정광훈을 통해서 한 몸통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저거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처벌을 해야죠. 저게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 민주당하고 얽혀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저렇게 떠들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일보의 끔찍한 만행도 우리가 잊어서 안 됩니다. 제주항공 그 승객의 명단을 공개했다가 뒤늦게 삭제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명단이라면서 미디어오늘에선 이걸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12.9 참사 때 민들레에선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자꾸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이 있어서 그 명단을 공개를 했을 때도 난리를 쳤던 것들이 막상 지들은 속보를 하면서 심지어 그때랑은 또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필요할 땐 멋대로 태세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참고로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제주라든지 무안이라든지 이런 지명을 쓰지 말자 해서 항공사고라고 명명을 했고요. 정치적 발언도 최대한 삼가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조치들의 모든 에너지, 역량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탄핵 뭐 이런 단어들이 지금 그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이 사태를 앞으로 또 재발을 방지하고 여기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게 하고 뭐 이런 조치들을 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민주당이 착착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권성동 씨도 어떤 사고가 있더라도 지역 비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오후에 했는데 이제 저 권성동 씨도 뭐 결국엔 저들의 세계관대로면 좌파의 농간에 놀아나는 겁니까? 그렇게 전라도 비하하는 것들이 지금 온라인 공론장에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걸 잘 모아두고 제보센터에 나중에 한 번에 전하는 것,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